첫 번째 가볼게요. 예, 폼 잡다가 꽈당입니다. 자, 오토바이를 세워둔 사이 벌어진 아주 뻔뻔하고도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세워진 바이크 앞에 옹기종기 모인 세 남성. 야, 이 바이크 내 스타일인데 서울까지 달려볼까나?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하다가 그만 꽈당. 아하, 아이고 꽈당. 저 바보 같은. 자, 셋이 힘을 합쳐서 자, 으라차차차차 세운데. 야, 지훈이 너 때문이야. 큰일 났어. 아유, 저렇게 대략 난감 중. 자, 그런데 말이죠. 잠시 후 바이크 주인 아무것도 모른 채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자, 지켜보던 학생들. 와, 신령 감수. 예, 맨. 자, 근데 니들 CCTV에 다 찍혔어요. 네, 제보자는 지난 10일 밤 9시쯤 광주광역시 한 대학교 후문에 오토바이를 세워뒀습니다. 근처에서 식사를 하려고 1시간 정도 주차를 해둔 건데요. 그런데 집에 가고 나서 오토바이 곳곳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선을 역추적해서 CCTV를 보니까 근처에 있던 남성들 중 한 명이 아까 보신 것처럼 세워둔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는 등 장난을 치다가 넘어뜨려서 파손하는 모습이 발견이 됐는데요. 남성들은 이 파손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제보자가 상황을 모른 채로 타고 가니까 안심한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엔진 커버와 핸들, 발판 등 군데군데가 깨지고 찍혔는데요. 수리비가 약 2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광주의 한 대학생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하는 짓이 이거 딱 초등이네. 아니, 초등학생 비하 발언 죄송합니다. 전문 취소. 그러게요. 이 대학생이 어떻게 알았냐면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가서 바로 잡힌 겁니다. 잡고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20대 대학생이었고 경찰에서는 그냥 뭐 손해배상 받고 합의를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괘씸했어요. 괘씸해서 지금 따로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합의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아, 저도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 진짜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짓입니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강남 한복판 불륜 현수막. 자, 최근 온라인에서 아주 난리가 난 현수막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앞에 내걸린 새빨간 현수막. 자, 남녀의 다정한 사진 왼쪽에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사진과는 어울리지 않는 문구가 딱. 애툴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땡땡동 땡땡허 상간녀 꽃뱀. 동네 사람들 조심하세요. 자, 이번엔 어느 건물 앞에 붙은 현수막 빨간 또 글씨로 애툴 유부남이 총각 행세하네요. 3년간 두 집 살림 해놓고 적반하장. 아, 야, 이거 참 직접 해결하려고 나선 느낌입니다. 네. 무섭네요. 네. 강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 앞과 건물 앞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과 글이에요. 내용 뭐 저 그대로고요. 많은 누리꾼들이 지금 상상을 하기는 아마도 불륜을 저지른 유부남은 해당 동네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그 불륜 상대방인 여성은 옆 동네 뭐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을 너무나 화가 난 유부남의 아내가 현수막을 건 것 아닐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일단 추측인데 박 변호사님, 네. 심정이야 100번 이해합니다만 사건 반장이 별별 상담소에서도 자주 전해드렸잖아요. 이거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특정이 되느냐 안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진도 있고요. 뭐 땡 하고 별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저 사람이 누군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예훼손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륜을 하고 뭘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명예훼손죄 성립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오로지 공익일 때 이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공익성이 좀 있다고 보기 좀 어렵다면 결국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딱 걸렸어. 자,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트럭에서 내리는 배달원, 택배 상자를 내리지는 않고요. 뭔가 부스럭부스럭 자, 이내 말이죠. 잘 보시면 감자 몇 개 알을 챙겨 들고 조수석으로 먼저 갑니다. 아유, 집에 가서 쌀만 먹어야지. 자, 택배를 일단 다시 아까 그거 들고서 배달하던 그때 차에서 쑥 지금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아저씨, 그거 우리 감자 아니에요?
어머, 다 봤어. 아, 이게 밑장 빼기보다 어렵다던 감자 빼기인가요? 자, 저 감자가 그냥 감자가 아니라 제보자의 친구분이, 저 여성분의 친구분이 한 땀 한 땀 농사지어 만든 지금이 딱 제철인 수미 감자. 네, 맞습니다. 제보자 부부는 지난 20일 낮에 외출을 하려고 나섰는데요.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출발하려던 순간 택배 트럭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럭 짐칸에서 제보자가 받기로 한 감자 상자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제보자가 남편에게 친구가 보내준다고 했던 우리 감자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배 배달원이 상자를 뜯어서 감자 몇 알을 꺼내서는 챙겼다고 합니다. 이 감자들을 조수석 뒷자리에 놔두고 뜯어진 부위는 테이프로 막고 배송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제보자가 황당해서 차에서 내린 뒤에 배달원한테 제보자 집 호수 택배가 맞냐고 물었는데 맞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왜 감자를 뺐냐, 우리가 다 봤다고 했는데 감자가 썩어서 뺐다, 이런 변명을 했다고 하고요.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네. 왜 네가 해? 네, 그래서 제보자가 이 투명한 상자도 아닌데 어떻게 썩은 걸 알고 뜯어보냐 이렇게 물으니까 말을 더듬으면서 다시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뭘 또 갖다 놔 또. 네, 제보자가 친구가 직접 농사지어서 보내주는 거라서 썩은 게 있을 리도 없고 그런 변명을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저 택배 기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재수 오지게 없네라고요. 그렇죠. 야, 이 걸린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계속 해먹었는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에 송장이 안 뜯어지게 사고를 빼가지고 했는 거 봤을 때는 아마 상습적으로 이렇게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한두 개는 빼먹고 내가 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경우가 아마 있었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제보자가 사실은 좀 바빠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고 택배회사에서 이제 얘기를 전했는데 미안하다는 메시지 같은 거 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심각한 거죠. 택배를 배달하고 어떤 신뢰에 의해서 한 건데 그것을 갖고 저거를 몇 개 해먹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해먹은 거니까 일단은 생각 짧았다고 배달원이 사과를 했고요. 택배회사는 조치하겠다고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분이 오늘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 CCTV 카메라 앵글이 막 여기저기 각도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보자분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각도로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저기에 최근에 막 이상한 거 버리고 간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민분들이 돈을 모으셔가지고 CCTV를 딱 걸렸어. 정말 이런 말하면 뭐하긴 하지만 재수가 정말 없어도 정말 더럽게 없는 택배 기사였네요. 어디 가서 다른 데서 하면 안 되지, 참 절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기가 아니더라도 요즘 그런 데가 워낙 많습니다.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저 남 눈 안 보는 척하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다 걸립니다, 진짜. 요즘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아버지와 절연한 언니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3살 위 언니 한 명과 15년 전 병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엄하신 아버지와 고집센 언니는 자주 부딪혔어요. 6년 전 아버지 환갑날에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그때 일정이 안 맞아서 아버지를 따로 찾아뵙기로 했었는데요. 언니네가 찾아뵌 날에 아버지는 밖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언니는 아이가 어리니까 집에서 먹자고 했고 결국 아버지는 본인 생신상을 스스로 차리시면서 기분이 상하셨대요. 그러다 식사 후에 언니가 할아버지 케이크 촛불 불자 하는 순간 아버지의 쌓여왔던 서운함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아버지는 내가 네 자식 초불라고 너네 불렀냐, 파티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밖에서 밥 한 번 먹기 힘드냐면서 역정을 내고는 언니네 가족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버지가 화해를 하려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언니는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면서 지냈는데 몇 달 전 아버지가 실명위기인 양쪽 눈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언니에게 말하니까 내가 다시는 그분 이야기하지 말랬지, 죽고 나서도 장례식장에 부르지 마. 또 얘기하면 나 너 안 본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도 아버지가 건강이 또 안 좋아지셔서 간 수치 검사를 했는데 언니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저도 아이 엄마라서 혼자 아버지를 돌보는 게 부담도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동생입니다. 언니, 상희 언니, 진짜 어지간히 좀 해라. 아빠, 언니랑 맨날 티격태격 했던 옛날에 그 아빠 아니야. 지금 늙고 병들었어. 그리고 환갑 때도 그래. 세상에 환갑 생일상을 아빠한테 차리게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빠가 외식하자고 했으면 딱 눈치채고 나가서 모셨어야지. 언니 아직도 사춘기야? 정신 좀 차려, 동그라미. 그렇군요. 다음 언니입니다. 야, 다해, 너 말 조심해.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언니한테 충고질이야, 충고질은. 너야 막내니까 몰랐겠지. 야, 그 양반은 평생을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야. 세상에 손주들이 할아버지 생일 축하한다고 왔는데 네 자식 케이크 촛불 끄는 게 중요하냐고? 야, 그게 할아버지란 사람이 할 소리야, X. 박 변호사님. 그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면 오해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누가 다 잘했고 누가 완전 못했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약간의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아버지가 뭐 지금 시력을 잃어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거 좀 접어두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 천륜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좀 만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를 들었습니다. 자, 교수님은요? 네, 쌓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엄하신 아버지와 고집센 딸이라 그러니까 엄하신 아버지니까 이 딸이 굉장히 좀 상처가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조금 제껴두고요. 이날 일만 얘기하자면 딸이 잘못했죠. 아빠의 환갑날 어디 뭐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파티도 아니고 동네에서 외식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안 했죠. 그다음에 또 집에서 먹자 그러면 당연히 아빠한테 아이를 맡기고 음식을 딸이 해야 되는데 아빠가 음식을 하게 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아빠가 참다 폭발을 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빠가 어쨌든 화해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보내면서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겠다. 이거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사실 15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9년째 혼자 살고 계신 아빠예요. 그 아빠의 환갑을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양 변호사님. 글쎄 어쩌면 그 아버지와 이 언니라는 분의 성격이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들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거를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걸 못 견디하는 성격들 같아요. 상극일 수 있는데 언니가 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는 것도 아빠 닮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이러다가 혹시 아빠처럼 되는 거 아니야? 내 자식하고도 이렇게 사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진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잖아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다연 아나운서. 네, 저도 당연히 사연자가 언니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신에 언니가 좀 감정적으로 많이 쌓인 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말고 좀 언니 편도 들어주면서 설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토마토님, 생일상을 직접 차리시게 하다니요. 정말 이기적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로미님은 무슨 사정이 있겠죠. 딸이 괜히 그럴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준희님은 이야기는 해줘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예.